황윤성 부모의 월 수입이 공개됐다는 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황윤성의 부모가 매달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방송을 통해 확인됐지만 농지 규모와 재배 작물 연간 수익, 월 평균 소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 역시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영상에서 거론되는 특정 금액을 실제 월 수입처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숫자는 부모의 수입이 아니라 황윤성 자신의 정산 기록입니다. 그는 데뷔 8년 차까지 정상금이 사실상 0원이었고 첫 정산으로 받은 돈은 2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16일 방송된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황윤성은 2015년 아이돌 그룹 로미오로 데뷔했지만 오랜 무명 생활과 활동 비용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도 과거의 적자를 먼저 메워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고 트로트 활동으로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상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뷔 무대에 선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통장에 찍히는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윤성이 이찬원이 소속된 회사로 옮긴 뒤 처음 받은 정상금은 2022년 3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화려한 방송 무대와 행사 장면만 본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실제 순수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상비, 연습비, 이동비, 제작비, 과거 활동비와 회사 정산 구조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황윤성의 사례는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바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는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2년 9월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중 적금을 들며 약 1,300만 원을 모았지만 2024년 3월 전역한 뒤 1,500만 원 후반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입대 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졌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황윤성은 군대에서 아껴 모은 1,300만 원을 사실상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첫 정산 200만 원, 군 적금 1,300만 원, 세금 1,500만 원 후반이라는 세 숫자는 그가 얼마나 늦게 경제생활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황윤성의 부모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공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인물은 농사를 짓는 아버지입니다. 황윤성은 방송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더 성공하면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 넓은 땅을 사들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고가의 집이나 자동차를 선물하겠다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더 편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농지를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2024년 방송에서 공개된 청주 본가 장면은 이 부자의 관계를 잘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아들의 가수 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긴 무명 생활을 버티고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뒤에는 자신의 이름보다 황윤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수를 말렸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에는 단순한 성공담보다 더 깊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연예계에 어린 아들을 보내야 했던 부모의 걱정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입니다. 황윤성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장기자랑에서 나얼의 귀로를 불러 1등을 차지한 것이 가수의 꿈을 품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관객의 박수를 받은 순간 무대의 희열을 느꼈고 그때부터 서울의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 살던 중학생이 서울 학교에 다니려면 집을 떠나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들의 자취와 생활비 불확실한 진로를 걱정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환점은 MBC 위대한 탄생 이 예선이었습니다. 황윤성이 예선 참가자 100명 안에 들고 기획사 관계자의 연락까지 받자 어머니는 아들의 가능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학교 생활과 연습생 생활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청주를 떠나 서울에서 가수 준비를 시작하는 일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머니가 당시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는 공개된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황윤성은 경제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를 어머니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일부 콘텐츠에서는 어머니가 재산관리 전문가이거나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직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황윤성이 금융과 세금에 익숙하지 않아 가장 신뢰하는 가족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직업과 월 수입을 만들어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황윤성의 꿈을 무조건 지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길에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걸려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용, 자취, 비용 학교 비용, 연습생 생활비가 계속 필요했지만 언제 데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로미오로 데뷔한 뒤에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황윤성은 아이돌 활동 중 앨범을 내지 못한 채 약 3년의 공백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라고 하기에도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향 청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은 그래서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군대에 다녀온 뒤 가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랑 반 눈물 반을 부르며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아이돌 황윤성에서 트로트 가수 황윤성으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트로트에 도전한 이유 중 하나도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돌로 이미 데뷔했지만 정상음은 없었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보다 계속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윤성은 부모가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것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찬원 역시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윤성이 돈을 벌고 싶어 한 이유는 단순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린 가족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노력은 고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시는 2024년 11월 18일 황윤성을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시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고 활동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떠났던 소년이 약 10년의 연예 활동을 거쳐 고향을 대표하는 얼굴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수의 꿈을 걱정했던 부모에게도 의미가 큰 장면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MBN 무명전설을 통해 다시 한번 긴 무명 생활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황윤성은 유명 선발전에서 관객 점수를 합산해 257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고 결승 1차전에서는 799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현진우의 빈손을 불렀습니다. 최종 점수는 3278.07점이었고 최종 순위는 4위였습니다. 그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 무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의 월 수입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급여와 다릅니다. 씨앗과 비료 농기계, 임차료, 인건비 같은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수확과 출하가 끝난 뒤에야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넓은 농지를 원한다는 말만으로 현재 농지의 가치나 가족의 재산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윤성이 부모에게 드린 돈이나 어머니에게 맡긴 돈 역시 부모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자녀가 보낸 생활비를 부모의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 월수입 공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했을까요? 이유는 황윤성이 방송에서 자신의 돈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원 2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후반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공개되자 일부 콘텐츠가 그 숫자를 부모의 재산 이야기와 섞어 더 자극적인 제목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공개된 숫자의 주인은 황윤성 본인입니다. 부모의 통장 내역이나 소득 신고 자료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숫자가 누구의 소득인지는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윤성 부모의 월 수입은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농업소득은 작물과 면적, 기후, 출하 가격에 따라 매달 크게 달라집니다. 고정 월급처럼 한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직업과 소득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월 수입이 수천만 원이라거나 특정 사업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개된 자료가 말해주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황윤성의 부모는 엄청난 월 수입으로 아들의 성공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불확실한 꿈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끝까지 뒷바라지한 평범한 부모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는 청주에서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의 예술고등학교와 연습생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을 바꾸고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황윤성은 데뷔 8년 차까지 정상음 영원이라는 시간을 견뎠고 200만 원의 첫 정산을 받았으며 군 복무 중 모은 1300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 후반대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수입은 부모의 확인되지 않은 월 수입이 아닙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던 아들을 10년 넘게 기다려준 부모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재산은 넓은 집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수를 반대했던 아버지가 이제 황윤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변화입니다. 황윤성이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아버지에게 넓은 농지를 선물할 수 있을지, 또 어머니에게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자랑만 안겨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